아이고, 또 뭘 잃어버렸다고 난리야? 정미애가 다방 테이블을 정성스럽게 닦으며 중얼거렸다. 그녀의 손놀림은 30년간 이 다방을 운영해온 베테랑의 것이었다. 창밖으로는 이른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와 낡은 테이블 위를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다. 테이블 위에 설탕통과 냅킨 꽂이는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었지만 여전히 정갈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미에다방은 이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가게 중 하나였다. 아파트가 들어서기 전부터 이 자리를 지키고 있던 이 작은 다방은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이자 온갖 소문과 이야기가 오가는 정보의 허브였다. 벽에는 수십 년간 모아온 단골 손님들의 사진이 빼곡히 걸려 있었고 낡은 라디오에서는 아침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미애는 잠시 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다. 아파트 단지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온해 보였다. 출근길 직장인들이 분주히 지나가고 산책 나온 노인분들이 느긋하게 걸어가는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런 평범한 아침에도 동네 어딘가에서는 크고 작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문득 시계를 보니 벌써 8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곧 첫 번째 손님이 올 시간이었다. 미애는 마지막으로 테이블을 정리하고 커피포트에 물을 채웠다. 그때였다. 미애야, 큰일 났어. 다방 문이 벌컥 열리며 김말순이 들어왔다. 그녀의 평소보다 더 요란한 목소리에 미애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다. 말순의 얼굴에는 당황함과 흥분이 뒤섞여 있었다. 이 이른 아침에 무슨 큰일이야? 미애가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다. 일단 앉아서 커피나 한 잔 마시고 천천히 얘기해. 커피는 무슨, 지금 경로당이 발칵 뒤집혔다고. 말순이 숨을 헐떡이며 가장 가까운 의자에 털썩 앉았다. 그녀의 파마머리가 평소보다 더 부스스하게 서 있었다. 어제 반상회 때 가져간 김치통이 통째로 사라졌어. 미애가 인스턴트 커피를 정성스럽게 타며 침착하게 물었다. 김치통이 사라졌다고? 누가 실수로 가져간 거 아니야? 어르신들이 가끔 그런 실수하시잖아. 그게 아니야. 말순이 손사래를 치며 답답해했다. 분명히 회의 시작할 때는 테이블 정중앙에 놓아뒀는데 회의 끝나고 보니까 감쪽같이 없어진 거야. 게다가 그 김치통은 경로당 회장님이 직접 담근 특별한 김치라고 3일 동안 정성 들여 담근 거래. 그때 다방 문이 또 열리며 박만수가 들어왔다. 전직 경찰관 출신답게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그는 아침 산책을 마치고 온 듯 운동복 차림이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심각했다. 아, 만수 오빠도 벌써 들었구나. 말순이 반갑게 인사했다. 만수는 의자를 조심스럽게 끌어당기며 앉으면서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지금 경로당에 다녀왔는데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어머, 그게 무슨 소리야? 미애가 만수에게도 커피를 건네며 궁금해했다. 만수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김치통이 사라진 것뿐만 아니라 테이블 주변 상황이 이상해. 먼저 김치통이 있던 자리에 물방울 자국이 완전히 마른 상태야. 보통 김치통 바닥에 물기가 있으면 자국이 남는데 그게 깨끗하게 말랐다는 건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는 뜻이지. 말순이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다. 그럼 회의 도중에 사라진 게 아니라는 거야? 그렇지.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점은 의자 배치야. 회의 후에 의자들을 정리해야 하는데 한 개의 의자만 미묘하게 위치가 달랐어. 마치 누군가 급하게 일어나면서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것처럼. 미애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그게 김치통 도둑과 무슨 관련이 있는 거야? 그건 바로. 만수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갑자기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에 30년 경찰 생활의 직감이 번뜩였다. 우리가 직접 수사해보자. 미애와 말순이 동시에 뭐? 라고 외쳤다. 다방 안이 잠시 조용해졌다. 만수가 흥분을 가라앉히며 다시 앉았다. 생각해봐. 이런 작은 사건은 경찰에 신고해도 제대로 수사 안 해줘. 하지만 우리에게는 시간도 있고 이 동네 사정도 잘 알잖아. 말순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만수를 바라봤다. 오빠, 설마 형사 드라마 너무 많이 본 거 아냐? 아니야. 만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우리 동네 평화와 관련된 문제야. 김치통 하나가 사라진 게 아니라 신뢰가 깨진 거라고. 미애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과장이 좀 심하긴 하지만 어쨌든 찾아야 하는 건 맞네. 회장님이 얼마나 속상해 하실까. 그때 다방 문이 연달아 열리며 두 사람이 더 들어왔다. 이정순과 오춘식이었다. 정수는 전직 초등학교 교사답게 늘 단정한 옷차림에 안경을 정확히 코끝에 걸치고 있었다.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심각한 분위기를 감지하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무슨 일이세요? 아침부터 다들 심각하네. 춘식은 목에 카메라를 걸고 있었다. 전직 동네 사진관 사장이었던 그는 은퇴 후에도 여전히 카메라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 김치통 사건 때문에 모인 거지? 나도 소식 들었어. 말순이 놀라며 물었다. 춘식이 오빠도 벌써 알아? 동네가 얼마나 좁은데. 벌써 소문 다 퍼졌어. 춘식이 의자에 앉으며 카메라를 만지작거렸다. 그런데 정말 수사할 거야? 1시간 후 미에다 방에는 5명의 시니어들이 둥글게 앉아 있었다. 미애가 모두에게 커피를 내어주고 정순이 작은 노트를 꺼내 테이블에 놓았다. 자, 우선 상황을 정리해 봅시다. 정순이 안경을 고쳤으며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 오후 3시경 반상회가 시작되었고 4시 30분경 회의가 끝났을 때 김치통이 사라진 상황이군요. 춘식이 카메라를 테이블에 놓으며 말했다. 증거 사진부터 찍어야 돼. 현장 보존이 수사의 기본이라고. 만수가 테이블을 짚으며 힘주어 말했다. 좋아. 그럼 지금부터 우리는 시니어 탐정단이다. 시니어 탐정단? 말순이 킥킥거리며 웃었다. 오빠, 그게 무슨 우스운 소리야? 우리가 무슨 탐정이야? 우리 나이가 어때서? 만수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다. 오히려 장점이야. 시간 여유도 있고 동네 사정도 잘 알고 인생 경험도 풍부하잖아. 경험과 지혜로 무장한 최고의 탐정팀이 될 거야. 정순이 노트에 뭔가를 적으며 차근차근 말했다. 사실 만수 씨 말이 일리가 있어요. 동네 일이니까 우리가 나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경찰에 신고하기에는 너무 사소하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기에는 찜찜하니까. 사소하다고? 만수가 눈을 번뜩이며 반박했다. 정순 씨, 이건 절대 사소한 사건이 아니야. 김치통 하나가 사라진 게 아니라 우리 동네의 평화와 신뢰가 위협받고 있는 거라고. 미애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이고, 과장이 좀 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재미있을 것 같네. 오랜만에 뭔가 해볼 만한 일이 생긴 것 같고. 춘식이 카메라 렌즈를 닦으며 말했다. 그럼 현장부터 조사해 볼까? 증거를 찾아야 사건이 해결되는 법이니까. 정순이 노트를 정리하며 체계적으로 말했다. 그럼 이렇게 하죠. 먼저 현장을 조사하고 참석자 명단을 확인해서 각자의 알리바이를 점검해 보는 거예요. 알리바이? 말순이 어리둥절해했다. 우리가 무슨 수사기관이야? 말순 씨, 이건 진짜 수사야. 만수가 진지하게 말했다. 범인을 잡기 위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미애가 일어서면서 말했다.
그럼 출발하기 전에 역할 분담부터 하자. 만수 오빠는 당연히 팀장, 탐정단장이라고 해야지. 만수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럼 나는 뭘 하지? 말순이 물었다. 정순이 안경을 고쳤으며 말했다. 정보 수집과 인터뷰는 말순 씨가 잘할 것 같아요. 사람들과 대화하는 걸 좋아하시니까. 춘식이 카메라를 들며 말했다. 나는 당연히 증거 수집 담당. 저는 분석과 추리를 담당하죠. 정순이 노트를 덮으며 말했다. 미애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럼 나는 작전 본부 제공. 우리 다방이 탐정단 사무실이야. 5명의 시니어 탐정단은 경로당으로 향했다. 아파트 단지 중앙에 위치한 경로당은 이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몇 명의 노인분들이 바둑을 두거나 신문을 읽고 있었다. 다행히 어제 반상회가 열린 회의실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태였다. 자, 여기가 바로 범행 현장이야. 만수가 회의실 문을 열며 탐정다운 목소리로 말했다. 김치통은 정확히 저 테이블 중앙에 있었다고 하더군. 회의실은 20평 정도 크기의 공간이었다. 가운데 큰 직사각형 테이블이 놓여 있고 주변에 플라스틱 의자들이 배치되어 있었다. 벽에는 동네 공지사항과 행사 사진들이 붙어 있었다. 정순이 꼼꼼히 테이블 주변을 살펴보더니 말했다. 여기 테이블 위에 원형 물방울 자국이 있네요. 김치통 바닥이 젖어 있었나 봐요. 춘식이 찰칵찰칵 소리를 내며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댔다. 증거 사진 확보. 이런 건 나중에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 말순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의문을 표했다. 그런데 김치통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어떻게 사람들 몰래 가져갈 수 있었을까? 8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서? 그게 바로 범인의 치밀함이야. 만수가 추리소설 속 탐정처럼 말했다. 분명히 회의 중간에 자연스럽게 가져간 거야. 모두가 토론에 열중하고 있을 때를 노린 거지. 미애가 의자에 앉아보며 말했다. 그런데 어떤 핑계로 자리에서 일어났을까? 화장실? 전화? 정순이 노트를 꺼내더니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 우선 참석자 명단부터 파악해 봅시다. 어제 반상회에 누가 참석했는지 알아야 해요. 춘식이 카메라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회장님한테 물어보면 되겠네. 그런데 잠깐. 만수가 갑자기 무릎을 쳤다. 테이블 밑을 확인해 봤나? 모두가 테이블 밑을 들여다봤다. 그리고 춘식이 먼저 발견했다. 여기 뭔가 있어. 춘식이 테이블 밑에서 작은 천 조각을 집어들었다. 파란색 면직물로 보이는 작은 조각이었다. 이거 봐. 춘식이 천 조각을 모두에게 보여주었다. 파란색 천 조각이야. 만수가 눈을 번뜩이며 달려와서 천 조각을 자세히 살펴봤다. 이거야. 이게 바로 범인이 남긴 결정적 증거다. 말순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오빠, 너무 흥분하지 마. 그냥 누가 옷에서 떨어뜨린 걸 수도 있잖아. 아니야. 만수가 단호하게 말했다. 30년 경찰 생활 경험으로 보건대 범죄 수사에서 우연은 없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고. 정순이 천 조각을 받아서 자세히 관찰했다. 면직물이고 색깔은 진한 파란색. 손수건이나 보자기 조각 같네요. 미애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그럼 그 천 조각의 주인을 찾아보면 범인을 잡을 수 있겠네. 춘식이 갑자기 손뼉을 치며 외쳤다. 아, 그러고 보니 나 어제 반상회 끝나고 사람들 나가는 모습 사진 찍었어. 정말? 모두가 놀라며 동시에 물었다. 응, 나는 항상 동네 소식을 기록해 두거든. 혹시나 해서 한번 확인해 보자. 정순이 흥미롭게 말했다. 좋은 습관이네요. 그럼 그 사진들을 보면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만수가 가슴이 뛰는 듯 말했다. 역시 우리 탐정단의 첫 번째 단서다. 탐정단은 다시 미에다방으로 돌아와 춘식의 카메라를 자세히 들여다봤다. 춘식이 어제 찍은 사진들을 하나씩 확인해가며 설명했다. 여기 이 사진 봐봐. 춘식이 카메라 화면을 가리켰다. 반상회 끝나고 사람들이 나가는 모습이야. 사진에는 경로당 앞에서 삼삼오오 모여서 얘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회장님과 부회장님, 그리고 동네 주민들의 얼굴이 선명하게 보였다. 저기 경비 아저씨가 보이네. 말순이 화면을 가리켰다. 경비 아저씨? 만수가 의아해했다. 김경비 아저씨는 반상회에 참석 안 했는데? 정순이 안경을 벗어서 닦으며 말했다. 경비 아저씨가 왜 경로당 근처에 있었을까요? 춘식이 사진을 확대해서 보여주었다. 그런데 경비 아저씨가 뭔가 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모두가 카메라 화면에 얼굴을 들이밀었다. 확대된 사진 속에서 김경비 아저씨가 파란색 보자기 같은 것에 뭔가를 싸서 들고 가는 모습이 보였다. 저 파란색 보자기. 미애가 놀라며 소리쳤다. 춘식이가 찾은 천조각이랑 같은 색깔이야. 만수가 주먹을 쥐며 흥분해서 말했다. 역시 내 직감이 맞았어. 범인은 김경비 아저씨야. 잠깐. 정순이 손을 들어 말렸다. 성급하게 결론 내리면 안 돼요.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해요. 말순이 신중하게 말했다. 맞아. 그냥 다른 물건을 들고 간 걸 수도 있잖아. 김치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 그렇다면 직접 확인해 보자. 만수가 벌떡 일어났다. 증거는 현장에 있는 법이야. 춘식이 카메라를 정리하며 말했다. 그런데 어떻게 접근할 거야? 그냥 김치통 훔쳤냐고 물어볼 수는 없잖아. 정순이 노트에 뭔가를 적으며 말했다.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해 봐야겠어요. 경비실에 가서 다른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탐정단은 아파트 경비실로 향했다. 경비실은 아파트 정문 옆 작은 건물에 있었다. 김경비 아저씨는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분으로 이 아파트에서 일한 지 벌써 5년이 넘었다. 안녕하세요, 김 아저씨. 만수가 가장 정중하게 인사했다. 어르신들, 무슨 일이세요? 김경비가 의자에서 일어나며 반갑게 맞았다. 이렇게 단체로 오시다니. 말순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다. 아저씨, 요즘 경비 일이 어떠세요? 힘들지 않아요? 그냥 그렇죠 뭐. 큰일은 없고. 김경비가 약간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미애가 다음 질문을 던졌다. 어제 저녁에는 특별한 일 없었어요? 김경비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어제요? 그냥 평상시와 같았는데. 정순이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혹시 어제 경로당 쪽에 가셨었나요? 김경비가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다. 아, 네. 반상회 끝나고 쓰레기 치우러 갔었는데요. 만수의 눈이 번뜩였다. 그때 특별한 거 보신 건 없나요? 특별한 거요? 김경비가 점점 당황하는 기색을 보였다. 춘식이 카메라를 살짝 보여주며 말했다. 사실은 저희가 어제 사진을 찍었는데 아저씨가 뭔가 보자기 같은 걸 들고 계시던데요. 김경비 아저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빨갛게 달아올랐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정순이 놓치지 않았다. 그게 사실은 김경비가 말끝을 흐렸다. 만수가 목소리를 낮추며 진지하게 말했다. 아저씨, 정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혹시 김치통 관련해서 아시는 게 있나요? 김경비 아저씨가 한참 동안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합니다. 제가 가져갔어요. 역시 만수가 무릎을 치며 외쳤다.
내 추리가 맞았어. 30년 경찰 생활이 헛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김경비 아저씨의 표정을 본 나머지 탐정단 멤버들은 승리감보다는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역력했다. 사실은 김경비 아저씨가 목소리를 낮추며 힘들게 말을 이어갔다. 혼자 사는 제가 김치를 어디서 구하겠어요. 마트에서 파는 김치는 너무 비싸고 맛도 없고 그래서 조금만 나눠 먹으려고 했는데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말순이 마음이 아픈 듯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다. 아이고, 그럴 거면 말씀하시지. 우리가 얼마든지 나눠드릴 텐데. 말순이 따뜻하게 말했다. 그러게요. 미애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다. 김치 정도야 얼마든지 나눠드릴 수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려워하셨어요? 김경비 아저씨가 눈시울을 붉히며 계속 말했다. 죄송해요. 그냥 부끄러워서. 혼자 사니까 이런 것도 어려워서. 아내가 돌아가신 후로 집에서 제대로 된 김치를 먹어본 지가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정순이 다정한 목소리로 위로했다. 아저씨, 우리가 뭐 나쁜 사람들인가요?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되는 걸. 이웃끼리 서로 도와야죠. 춘식도 카메라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맞아요. 저도 혼자 살아서 그런 마음 이해해요. 만수가 갑자기 진지해지며 목소리를 부드럽게 했다. 아저씨, 김치통 어디 있어요? 일단 원래 자리에 돌려놓아야죠. 김경비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다. 네, 제 사물함에 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김경비 아저씨는 탐정단을 경비실 뒤편 작은 휴게 공간으로 안내했다. 거기에는 낡은 냉장고와 간단한 취사도구들이 있었다. 여기 있어요. 그가 냉장고에서 김치통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아직 손도 안 댔어요. 김치통은 그대로 있었다. 뚜껑도 열지 않은 채 고스란히 보관되어 있었다. 심지어 겉면도 깨끗하게 닦여 있었다. 말순이 김치통을 받아들며 놀라서 말했다. 아저씨가 아예 안 드셨네요? 그게 김경비 아저씨가 머뭇거리며 말했다. 가져오긴 했는데 막상 먹을 용기가 안 나더라고요. 죄책감 때문에 밤새 고민만 했어요. 미애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아이고 참, 그럴 거면 왜 가져왔어요? 순간적으로 그냥 너무 맛있어 보였고 오랜만에 제대로 된 김치 냄새를 맡으니까. 김경비 아저씨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정말 죄송합니다. 만수가 김경비 아저씨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다. 아저씨,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정순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안했다. 이렇게 하죠. 아저씨도 우리 경로당 행사에 참여하세요. 그럼 이런 일 없이도 함께 나눠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도 될까요? 김경비 아저씨의 얼굴이 조금 밝아졌다. 저는 아파트 주민도 아닌데. 춘식이 카메라를 다시 들며 말했다. 당연하죠. 우리 동네에서 일하시는 분인데. 이웃끼리 함께 해야죠. 말순이 갑자기 뭔가 생각난 듯 말했다. 그런데 아저씨, 어떻게 회의실에 들어가셨어요? 사람들이 다 있었을 텐데. 김경비 아저씨가 설명했다. 회의 중간에 쓰레기통이 넘쳐서 비우러 갔었어요. 그때 김치통이 테이블에 있는 걸 보고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렸죠. 아, 그때 정순이 무릎을 쳤다. 회의 중에 누가 나갔다 온 것 같긴 했는데 탐정단은 김치통을 들고 경로당으로 향했다. 경로당에서는 김치통을 찾고 있던 박영수 회장님이 반갑게 맞아주었다. 어머, 찾았네요. 회장님이 기뻐하며 달려왔다. 어디서 찾았어요? 네, 다행히 무사히 찾았어요. 만수가 김치통을 건네며 말했다.
실제로는 큰 사건은 아니었어요. 말순이 김경비 아저씨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드렸다. 회장님은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다. 아이고, 그럴 거면 진작 말씀하시지. 회장님이 따뜻하게 말했다. 우리가 얼마든지 나눠드릴 텐데. 김치 하나 가지고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셨네. 앞으로는 김경비 아저씨도 우리 모임에 참여하시기로 했어요. 정순이 덧붙였다. 회장님이 손뼉을 치며 환영했다. 아주 좋아요. 진작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우리 경로당은 나이나 거주지에 상관없이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김경비 아저씨가 깊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미애가 흐뭇한 표정으로 말했다. 첫 사건 치고는 정말 잘 해결됐네. 첫 사건? 회장님이 의아해했다. 만수가 어깨를 펴며 자랑스럽게 말했다. 저희가 시니어 탐정단을 결성했거든요. 탐정단이요? 회장님이 놀라며 물었다. 춘식이 카메라를 들며 설명했다. 네. 동네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해결해 드릴게요. 회장님이 박수를 치며 말했다. 아주 좋은 아이디어네요. 우리 동네도 이런 분들이 있으니 든든하겠어요. 그날 저녁 미에다방에는 다시 5명의 탐정단이 모였다. 테이블 위에는 정순이 정리한 사건 보고서와 춘식이 정리한 증거 사진들이 놓여 있었다. 첫 사건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네. 정순이 안경을 벗으며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비록 큰 범죄는 아니었지만 동네의 작은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정식 탐정단이라고 하면 뭔가 더 체계적으로 해야 하는 거 아냐? 말순이 궁금해하며 물었다. 만수가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맞아. 정식으로 역할 분담도 하고 활동 규칙도 정해야지. 미애가 커피를 리필해주며 말했다. 그럼 일단 회장은 만수 오빠가 하고. 회장? 만수가 어깨를 으쓱하며 정정했다. 탐정단장이라고 해야지. 춘식이 웃으며 말했다. 그럼 나는 증거 수집 및 기록 담당. 나는 정보 수집 및 인터뷰 담당. 말순이 손을 들었다. 정순이 차분하게 말했다. 저는 사건 분석 및 추리 담당이겠네요. 미애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그럼 나는 작전 본부 운영. 우리 다방이 탐정단 사무실이야. 만수가 일어서며 장엄하게 선언했다. 좋아.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정식 시니어 탐정단이다. 5명이 손을 마주잡으며 화이팅을 외쳤다. 정순이 노트를 펼치며 말했다. 그럼 활동 원칙도 정해봅시다. 첫째, 항상 진실만을 추구한다. 둘째,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셋째, 모든 활동은 합법적으로 한다. 좋아. 모두가 동의했다. 춘식이 카메라를 정리하며 말했다. 그리고 모든 사건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두자. 말순이 흥미롭게 말했다. 그럼 사건 파일을 만들어야겠네. 김치통 실종 사건 이렇게. 미애가 따뜻한 커피를 한 잔 더 따라주며 말했다. 오늘 일을 되돌아보니까 우리가 생각보다 잘했네. 만수가 자신감에 차서 말했다. 역시 경험이 중요해. 나는 처음부터 김경비 아저씨가 수상하다고 생각했어. 오빠는 처음에 계획적 범행이라고 했잖아. 말순이 킥킥거리며 지적했다. 정순이 객관적으로 분석했다. 사실 우리가 잘한 점도 있고 아쉬운 점도 있어요. 잘한 점은 체계적으로 접근했다는 거고 아쉬운 점은 처음에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다는 거죠. 춘식이 사진을 보며 말했다. 그래도 증거 수집은 잘했지? 사진이 결정적이었어. 미애가 웃으며 말했다. 무엇보다 김경비 아저씨 문제를 잘 해결한 게 가장 뿌듯해. 이제 경로당 행사에도 참여하신다고 하니까.
만수가 진지해지며 말했다.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어. 탐정일이라는 게 단순히 범인을 잡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야. 정순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요. 김경비 아저씨도 나쁜 마음이 아니었잖아요. 그냥 외로웠던 거죠. 말순이 감동받은 듯 말했다. 앞으로 우리가 해결할 사건들도 이런 식으로 따뜻하게 해결되면 좋겠어. 그런데 정말 또 다른 사건이 생길까? 말순이 궁금해했다. 정순이 경험자다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사람 사는 곳에 사건 안 생기는 곳이 어디 있어요? 크고 작은 일들이 항상 있죠. 맞아. 춘식이 카메라를 정리하며 말했다. 나는 항상 준비되어 있을 거야. 증거 수집용 장비도 더 갖춰야겠어. 만수가 창밖을 바라보며 포부를 밝혔다. 우리 동네에 무슨 일이 생기든 시니어 탐정단이 해결해 줄 거야. 경험과 지혜로 무장한 최강의 팀이니까. 미애가 마지막 커피를 따라주며 말했다. 그럼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또 사건이 생기면 즉시 모이자. 좋아. 모두가 힘차게 동의했다. 정순이 노트를 정리하며 말했다.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비상 연락망도 만들어 둡시다. 긴급 사태에 대비해서 춘식이 제안했다. 그리고 정기 모임도 가지자. 일주일에 한 번씩 다방에서 만나서 동네 소식 나누고. 말순이 박수를 치며 말했다. 좋은 아이디어야. 그럼 매주 화요일 아침 10시는 어때? 완벽해. 만수가 엄지를 치켜 세웠다. 5명의 시니어들은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설렘과 기대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김치통 하나로 시작된 작은 사건이 이들에게는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된 것이다. 오랫동안 평범한 일상을 살아온 이들에게 탐정단 활동은 새로운 활력소가 되었다. 미애는 다방 문을 잠그면서 생각했다. 이제 우리 다방이 진짜 동네의 중심이 되었네. 그녀의 얼굴에는 뿌듯한 미소가 떠올랐다. 만수는 집으로 가는 길에 가슴이 뛰었다. 은퇴 후 무료했던 일상에 드디어 의미 있는 일이 생긴 것이다. 30년 경찰 경험이 이제야 제대로 활용되는구나. 말순이는 집에 도착해서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내일부터 동네 정보 수집을 체계적으로 해봐야겠어. 정순이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정리하며 노트에 기록했다. 체계적인 접근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춘식이는 오늘 찍은 사진들을 컴퓨터로 옮기며 뿌듯해했다. 역시 기록의 힘은 대단해. 그날 밤 동네는 평화로운 밤을 맞았다. 하지만 이제 이 동네에는 특별한 수호자들이 있었다. 언제든 문제가 생기면 나타날 시니어 탐정단이. 다음 날 아침 경로당 앞 신발장에서는 또 다른 작은 소동이 벌어질 예정이었다. 누군가의 고무신이 바뀌어 신겨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동네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줄 든든한 팀이 있다는 것을. 김경비 아저씨는 그날 밤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다.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따뜻한 마음이 그를 감쌌다. 시니어 탐정단의 첫 번째 모험은 이렇게 막을 내렸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들의 다음 모험을 기대하며 동네는 오늘도 평화롭게 잠들어간다. 출동 시니어 탐정단 다음 화에서는 신발장의 미스터리, 누가 내 고무신을 바꿔 신었나?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고 따뜻한 이야기 제작에 큰 응원이 됩니다. 댓글로 감상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다음 이야기를 만들어갑니다. 감사합니다.